그래서 건축주님들이 이제 아끼고 싶어하는 부분도 사실 그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안녕하세요, 마운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5팀 모시고서 한번 진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네. 오늘은 3팀이지만 또 5분이 모이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 인테리어 팀 모셨고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네, 공무팀 그리고 네. 설계팀 네, 반갑습니다. 모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금 불경기에 다들 이 건축비에 대한 부담이 건축주님들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관심이 많을 만한 주제. 어떻게 네. 하면 건축비를 좀 줄이면서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네. 그게 핵심 주제입니다. 네. 일단은 뭐 싸고 좋은 집 없다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성비 있는 주택을 지을까 고민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다들 뭐 금수저 네, 금수저이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시골로 내려가시려고 이제 귀농귀촌 하시려고 하시는데 예산이 빠듯한 분들, 이 지인분들이나 친인척분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저렴하면서도 좋은 주택 지어줄 수 있는 꿀팁을 방출한다는 생각으로 네네.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 보는 얼굴들이 계시니까 네.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해주시면서 지난번 영상처럼 한글주택에 여러 팀들이 있잖아요. 네. 그 여러 팀들 중에 여기는 돈은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 티가 별로 안 나는 파트다. 뭐 요거 한번 살짝 뒷싸면서 재밌는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 어떻게 우리 설계팀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저는 이제 한글 공간의 설계팀의 건축사이면서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미 과장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들의 집을 이쁜 공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모든 팀들이 잉여부서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저희 팀 한 팀이 빠지는 순간 저희는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팀이어서 좋은 품질의 주택이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팀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설계팀이 제일 중요하다. 법규가 문제가 없어야 나중에 이런 부분이 오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점을 잘 잡아줘야 다른 팀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팀장 주종강 차장이고요. 일단은 건축비에서 제일 티가 안 나는 부서는 단연 공무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완공된 공간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공정의 시작과 끝을 규정 짓는 팀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 덧붙이면 오늘 공사팀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공사팀의 경우에도 돈이 들어갔음에도 티가 안 나는 경우는 기초공사, 설비 시스템, 뭐 전기나 통신 배관, 특히 방수나 단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건축물의 안전성과 수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공정이고, 그리고 고장 나거나 누수나 그 하자 발생 시 가장 체감이 크고 수리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자부심을 갖고 공무 파트랑 티는 안 나지만 공사 파트까지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주택에서 인테리어 팀을 맡고 있는 김준현이고요. 저는 인테리어에 돈이 들어갔는데 눈에 뜨지 않으면 그만큼 아쉬운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늘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비용은 최소로 하고 그 효과는 최대치로 낼 수 있을까? 그래서 같은 예산인데 더 있어 보이게, 더 화려하게 그런 방법을 항상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가장 집중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팀 김도은이고요. 준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티가 나는 부서이고 또 좀 티가 안 날 수 있는 부서도 있지만 박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잉여 부서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도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다만 인테리어 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건축주가 살아가면서 기쁨과 슬픔을 같이 느낄 수 있고 이런 감정을 가장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인테리어다. 가장 티가 나고 그만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팀 진현아입니다. 네. 다들 아까 디스전이라고 하셨는데 다들 좋은 말 많으셔서 아우. 디스를 조금 하자면 좋아요. 인테리어가 가장 좀 빛이 나지 않나.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거든요. 설계는 지어놓으면 회색 도시예요. 굴주만 있지만 거기를 색을 채우고 네. 식사율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인테리어 부서가 있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디스전 식으로 하자면 인테리어 부서가 가장 티나는 부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 가도 됩니까? 2차전 가도 될까요? 일단은 인테리어 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설계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흑백으로 네. 이제 모델링을 해주시면은 네. 거기에다가 이제 색을 입히는 거를 인테리어 팀에서 진행을 해주시잖아요. 네.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저희는 빈 도화지에 스케치를 멋있게 해서 전달해 드리면 그렇죠. 아주 멋진 컬러로 배경을 그려주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 없는 부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한건축주택에 오면 네.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설계도 같이 건축주님들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테리어 미팅을 하면서도 뭐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항상 유기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인테리어에서 포인트를 줄 만한 곳이 있다면 거기서 설계에서도 반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역시나 돈 들인 거에 비해서 가장 티가 많이 나는 부서는 어쨌든 인테리어 팀이라고. 네, 그럴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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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적으로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역시나 공무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어느 하나 뺄 수가 없는 그런 분야예요, 사실은. 네. 자, 그러면은 네. 뭐 이제 파트로 이야기를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건축주님들이 정말 궁금한 거는 이거 돈 들인 거보다 출연할 만한 어떤 시공이나 자재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일단 인테리어로 말씀을 드리면 네. 가성비 측면에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음. 하나는 간접 조명. 천장에 단차를 주고 간접 조명을 매입하는 방식이 있어요. 디자인 효과가 높은데 간접 조명은 천장에 단차를 주고 매입을 하면 천장이 실제보다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적 트릭을 가지면서 모서리를 따라서 빛이 퍼지기 때문에 공간이 더 확장돼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공간감, 개방감을 가지면서도 디자인 요소를 가져갈 수 있어서 간접 조명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트월을 에디톤 플로어로 바닥재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 에디톤 월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바닥재랑 같은 자재로 월까지 가게 되면 공간의 연속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공간이 넓어 보이고 자재의 특성은 타일과 거의 흡사한데 금액은 타일보다 훨씬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디톤 월로 아트월을 하시면 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일반 건축주분들은 지금 에디톤 이러니까 모르시는 분들 계실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잠깐 한글주택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바인파워가 있으시다 보니까 LX에서 지금 대리점 코드를 직접 갖고 계시고 맞습니다. 에디톤 같은 경우에 LX에서 지금 생산하는 바닥 마감재면서 월 마감재로도 출시하는 것들이 있어서 일체화되면 훨씬 더 공간감이 좋다. 네. 맞아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텍스처의 연속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공간이 바닥과 일체화가 됐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건축주님들한테 이제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어찌 보면 인테리어 팀, 그다음 디자이너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저렴하게 하려면은 도배를 하고 바닥도 그냥 도배를 해버리면 아, 네. 공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내구성 문제가 있어요. 네, 재미로 듣겠습니다. 다들 실물을 보고 계신 입장에서 이게 예산이 어쨌든 부족한데 그래도 이것만큼은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설계팀이 제일 첫 번째 건축주님을 만나니까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는 구조적인 부분이고요. 구조적인 부분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지면하고 가장 건물이 맞닿아 있는 기초 부분이에요. 기초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땅이란 것은 어느 지역이든 컨디션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가 약간 연지반인데 아무런 조사 없이 그 위에 건물을 지으면 집안 침하가 생길 수 있고 건물에 균열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하자나 연속적으로 건물에 균열이 생기면 아무래도 건축주님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잖아요. 그래서 기초 부분이나 기초 보강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주님들이 이제 아끼고 싶어하는 부분도 사실 그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단열재나 기초나 건물의 전체적인 컨디션이나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시켜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방수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방수는 100% 100년 가고 200년 가는 방수는 없습니다.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 관리에 대한 부분, 그 시공을 하지만 시공하면서도 이제 오류가 생기면 하자 보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기간적인 어찌 보면 관리의 그 부분인데, 한번 지어놓으면 내 집은 물이 전혀 새지 않을 거야. 욕조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게 내한이 지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회사에 다시 전화를 해서 저희가 보수를 해드리면 되고, 이건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건물을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방수가 잘 안 되면 거기 그 부분에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몸에 조금 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수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해야 되고, 단열 부분은 에너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집을 내가 1, 2년 살 게 아니고 10년, 20년, 뭐 길게는 3, 40년 살 건데 에너지 관리가 초반에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쓰여지는 비용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건축비 초반에 내가 이 돈을 아껴서 건축비를 4억 할 걸 3억 8천에 짓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초반에 금액을 2, 3천만 원 더 들여서 단열재, 성능, 그 다음에 이제 공조 이런 것들을 좀 투자한다면 장기적으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네, 저는 또 생각합니다. 그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찾아오시면 그때 이제 상세히 설명드리고, 네, 또 노하우 다 알려드리면 또 안 오시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취향껏 더하고 잘 빼신다 그러면 가성비 있게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사진이 네네네.